제가 오늘 주제인 지역 중심 에너지 전환과 지방 정부의 역할 이런 분야로 짧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사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불과 지난 여름에 우리나라의 기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가을날 너무나 한국적인 가을 날씨를 만끽하면서 잊어버리고 있었죠. 그런데 지난 여름은 70세, 80세 어르신들 이야기로는 내 평생 이런 폭우는 처음이었다. 내 평생 이렇게 긴 장마는 처음이었다. 사상 초유의 우리는 기후변화를 겪었습니다. 이제 비로소 기후변화가 실감나기 시작한 거죠. 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사진 역사적인 사진인데요. 2015년에 파리에서 전 세계 195개국 정상들이 모여서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지구 평균 온도를 2도씨 이하로 낮출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원래 이 계획은 1.5도씨 이상 안 오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데이터를 봐도 그거는 불가능하구나. 그렇다면 2도씨까지만이라도 오르지 않게 해보자. 사실 다급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상들이 모인 거고요. 여러분들이 0.5도 이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가 잘 실감하지 못하실 것 같은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세계 최강국 미국이 카트리나라는 그 태풍 하리케인을 만났을 때 뉴올리언즈라는 거대 도시가 수몰됐습니다. 한두 집이 아니고 도시 전체가 수몰됐죠. 그 허리케인이 어떻게 왔냐? 카리브해의 해수면이 불과 0.5도 올랐을 때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러니 지금 전 세계 정상들이 0.5도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역사적인 시간을 맞이하는 2015년 12월 12일 그 선언이 그 다음에 바로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서명을 하게 됩니다. 이로써 전 세계는 신기후 체제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파리 협약이 의미가 있는 것은 내년부터 발효가 된다는 겁니다. 한국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구속력을 강력하게 가지는 선언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했던 것은 도쿄 오정서라고 하는데요. 도쿄 오정서의 합의 기간이 2020년까지고요. 파리 협약이 발효가 시작되는 것이 내년 2021년입니다. 이 두 협약은 국제 선언이긴 하지만 차이가 아주 큽니다. 무엇보다도 도쿄 오정서는 선진국들이 우리가 탄소 배출을 많이 하니 조금 자제하자 이런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고 온실가스 감축에 주 목적을 두고 있었는데 이마저도 의무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데서는 크게 의식하지 않았고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 1위 국가로 등장했죠. 하지만 파리 협약은 다릅니다. 온실가스 감축이 의무화되고 모든 당사국, 선진국뿐만 아니고 후진국도 여기에 참여해야 되는 국제적인 협약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탄소 배출을 많이 하나 찾아보면요. 환경부 자료인데 저희는 2030년까지 37%를 줄여야 되는데 이 목표가 BAU, 즉 말해서 2030년에 이산화탄소 배출이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예측해서
그 예측량의 37%를 줄이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건데요. 지금 정부 계획이 아무 대책이 없다가 이제 그린 뉴딜이라고 나왔습니다. 정부가 이산화탄소 37% 줄인다. 정부의 실체가 뭐죠? 정부는 사실은 추상적인 거잖아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데는 우리 지방정부, 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죠. 그리고 그에 딸려있는 공공기관과 산업단지, 그와 연관되는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 우리 민간 차원도 비중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 60만 가구가 3kW씩 태양광을 달면 원전 한 기를 배치한다 할 정도로 규모가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민간도 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 주소는 기후변화 대응 지수를 보면은 작년에 나온 건데요. 기후행동 네트워크에서 발표한 거는 한국이 최하위권이고요. 에너지 사용도 61위로 꼴찌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도 악당으로 보면 59위, 거꾸로 보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이런 상황이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린 뉴딜을 발표했는데 이 사업비가 자그마치 73조,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부분이 11조 3천억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이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시장이다. 정부에서 이 정도 시장을 확대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12.7기가와트에서 42.7기가와트로 늘리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시장이 열린 거죠.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산자부에서도 이미 한전을 비롯한 7개 발전사가 35조를 투입하겠다. 2030년까지입니다. 35조를 투입하겠다. 이것은 역으로 보면은 35조의 시장이 열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장을 누가 시작하느냐? 지방정부가 앞장서야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움직임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7월 그린 뉴딜을 선언했을 때 경기도가 제일 발빠르게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경기도형 그린 뉴딜 정책 추진단을 발족하면서 경기도는 2022년까지 5조 3,842억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경기권에서 발빠르게 움직임이 있습니다. 광명시, 안산시, 양평군, 화성시, 양주시 이런 데 나오고요. 심지어 경상남도에서도 이미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겠죠. 실제로 노구청 같은 경우에는 사진에 보시다시피 아주 조그마한 주차장에도 태양광을 설치했습니다. 그 정도로 관심과 성의를 보이고 있는 거죠. 전국적으로 보면 태양광 발전소는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중부 쪽에 더 치중되어 있습니다. 남부 쪽이 조금 부족하고요. 그렇지만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는 293,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여기도 우리가 개발할 여지가 많다. 이런 것을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최열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제사회는 이미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다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관계되는 협력사, 소위 우리가 말하는 하청업체들까지도 탄소 배출에 노력하지 않으면 파트너로 삼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 아이폰을 만드는 17개국 71개 협력업체들이 모두 동참을 선언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SK 하이닉스가 애플에 반도체를 납품하고 있는데요. 하이닉스도 선언을 했습니다. 탄소 제로에 동참하겠다고. 신재생 에너지 전망을 보면 현재 13%에 불과한 것이 앞으로는 67%로 커져야 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태양광 부분이 가장 전망이 밝다. 풍력이나 다른 데 비해서 태양광이 훨씬 시장성이 더 높고 비중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양광 부분에 좀 더 관심 가질 이유가 이런 데이터에서도 찾을 수 있고요. 지방정부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은 충분히 배경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우선 공간적으로 많은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옥상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공원부지라든지 심지어 폐도로, 폐터널 같은 공간이 전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요. 방식은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직접 투자하는 지자체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사업비 마련과 정산의 골머리를 앓고 있죠. 더욱더 간단하게 임대용으로 하거나 국민펀드용으로 하면 훨씬 사업이 단순화되고 깔끔해집니다. 규모도 대규모만 지향할 것이 아니고 소규모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지구성에서 모든 지도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죠.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이제는 실행할 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실행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세미나를 마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치고요. 저희가 향후에는 경기일보와 또 저희 한국에너지전환사업단과 한국당포발전과 우리가 이 사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할 것인지 협의하는 시간을 가져서 조만간에 구체적인 성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